삼상전원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이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는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찾게 되면 1번의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이 동기와트다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적으면 P2는 1.026 NS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동기와트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하에서 토크를 2차 입력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동기와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의 토크가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이 비례추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라든가 토크가 2차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동 토크라든가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과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을 살펴보면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에는 출력, 효율, 동손, 동기 속도가 비례추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단상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델타 결선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1차 측과 2차 측 간의 위상차가 없고요. 이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기전력의 파형에 왜곡이 되지 않으며 이 3고조파 전류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신선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로 델타 결선했을 때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장 시 고장 검출이 어렵다. 또한 절연이 어렵다. 즉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즉 Y결선에 비해서 절연에 불리하기 때문에 저전압 단거리 배전선로에 주로 이 델타 결선을 사용하고 있다. 즉 60kV 이하의 단거리에서 배전용 변압기로 주로 델타 결선을 사용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중성점 접지할 수 없습니다. YY 결선에 비해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절연에 불리하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에서는 V결선으로 삼상전력 공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3고조파 전류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버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서버모터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제어용 구동장치를 가진 전동기로서 위치라든가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전동기를 모두 우리는 서브모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직류 서브모터 그리고 교류 서브모터가 있는데 이 교류 서브모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조가 견고하고 작은 관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비선형이고 동일 크기의 직류 서브모터에 비해 토크가 작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 속도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이 크면 안 되죠. 이 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죠. 즉, 이 서브모터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정지, 그리고 기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관성이 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자,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 비가 클 것, 즉 위치 제어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입력 신호에 비례하여 적절히 제어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직류 서브모터에 비해 교류 서브모터는 시동 토크가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류 서브모터에 비해 토크가 작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동 토크는 크나 기동시 토크는 크나 관성 모멘트가 작고 시정수가 짧아야 되겠다. 시정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시정수가 짧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정수 짧아야 되겠고요.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 가혹한 상태에서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도립 전류의
견뎌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즉 1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은 다 대부분 서버모터 그리고 위치 제어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게이트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보기에 1번, 2번, 3번 SCR 트라이의 GTO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신호를 통해서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전류를 즉 스위칭 작용을 하는 소자가 됩니다. 이때 이 다이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성 다이오드로 보시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단방향성 소자죠. 근데 다이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 AC 즉 교류이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즉 양방향성 다이오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이 없겠죠.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극 직류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 전압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권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얼마인가? 정류자 편간 전압 VC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K의 P2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정류자 편수, P는 극수, E는 단자 전압이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정류자 편수 132개, 극수 6국, 단자 전압 220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V의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IGB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IGBT는 모스 FET, BJT, GTO 등의 장점을 결합한 반도체 스위칭 소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전압으로서 제어를 하게 되며 이때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다. 임피던스가 높다는 얘기는 전류가 낮다는 얘기죠. 즉 전력 소모가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BJT보다 구동이 쉽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모스 FET보다 큰 전류로 흘릴 수 있고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는다. 즉 한 방향으로 즉 단방향성 스위칭 소자다라는 것이고요.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IGBT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BJT보다 구동이 쉽고 큰 전류를 흘릴 수 있으며 단방향성 소자이고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틀린 것을 찾아보면 전압 제어 소자이다. 그쵸? 단방향성, 즉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는다. 그쵸? 그리고 모스 FET보다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시면 게이트와 이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아. 그죠?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 그쵸?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에는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다를 때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다를 때에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며 수수전력 및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파수가 다를 때에는 난조의 위험이 있으며 파형이 다를 때에는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에 의해서 동선 증가 및 권선의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 동기화 전류가 언제 흐르느냐? 기전력의 위상이 다를 때 발생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의 전기자 권선의 슬립링을 통해 주파수 F1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전기자를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 같은 속도로 회전시킬 때 브러쉬 간 전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러쉬 간 전압의 주파수 이것을 FC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정지되어 있을 때 이 회전자가 정지할 때 그리고 회전자가 회전할 때 이렇게 볼게요. 자, 정지되어 있을 때 FC는 입력 주파수와 같습니다. FC는 F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회전을 하는데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일 때 회전자의 회전 방향이 회전 자계와 동일 방향일 때 이렇게 볼게요. 자, 반대 방향인데 얘가 회전수가
동기 속도와 같을 때, 이때 FC는 0 되고요. 회전자의 속도가 회전자계의 속도보다 작을 때 이 FC는 SF1 이렇게 되고요. 회전자계의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을 때 이 FC는 이렇게 됩니다. F1 플러스 회전 속도에 따른 주파수 F 이렇게 돼요. 즉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출력 주파수가 입력보다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는 회전자가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보시면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코일 이렇게 되겠죠. 다시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반발 기동형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크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자기여자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에서 무브와 충전 전류에 의해서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즉 무브와 충전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C에 흐르는 전류죠. 즉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전류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에 흐르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공극의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공극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상승하겠죠. 즉 자기여자 현상은 무브와 충전 전류, 즉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공극의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에 반대가 되는 L을 설치하면 되겠죠. 즉 지상 전류를 흘리면 방지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방지 대책으로 수전단의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 운전한다. 얘는 L로서 쓰이는 거죠. 그죠? 지상 전류를 흘려준다. 변압기를 접속한다. 변압기 뭐예요? 코일이죠. L 되겠죠. 리액터를 설치한다. 얘도 L 되겠죠. 단락비를 크게 한다. 요 단락비 K값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동기 임피던스가 뭐예요? RA 플러스 J의 XA 플러스 XL이란 말이에요. XA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죠. 즉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여자 현상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즉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단락비를 크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발전기를 병렬로 여러 대 더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가 한 대 있을 때에는 여기에 충전 전류가 다 여기에 흐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30A다라고 보죠. 여기에 얘가 다 흐르면 자기여자 현상이 크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발전기를 여러 대 더, 2대 더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충전 전류가 나눠지겠죠. 10, 10, 10만큼. 즉 충전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여자 현상이 방지가 되더라. 자, 그럼 문제에서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단락비를 크게 한다.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 연결한다.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 운전한다. 그렇죠? 1번,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충전 전류를 증가한다. 뭐예요? C값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여자 현상이 더 커지겠죠.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류계 다중중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의 루스와 극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중권에서 병렬의 루스 A다라고 하는 것은 극수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권선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병렬의 루스는 그 여러 개 M배만큼 더 증가를 하겠죠. 즉 병렬의 루스는 M 다중 곱하기 극수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락곡선에서 횡축과 종축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단락곡선을 보시게 되면 가로축에는 계좌전류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단락전류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단락곡선에서 가로축은 계좌전류, 세로축은 단락전류가 됩니다.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게 되고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하며 브러쉬의 불꽃에 의해서 정류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상권선 설치, 보극 설치, 브러쉬를 전기적인 중성축으로 이동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보상권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권선과 직렬 연결하고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해야지만 전기자에 의한 자속을 상쇄시켜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전기자 권선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전기자와 직렬 연결하여 전기자 권선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린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가 있습니다. 이 저항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계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 범위가 좀 좁습니다. 즉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나 고가이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죠. 문제에서는 효율이 좋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제어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변압기 내부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각각 1.5, 4%일 때 부하의 역률 80%에서 전압 변동률은 이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는 지상부하일 때고요. 마이너스는 진상부하일 때를 뜻합니다. 문제에서는 지상 80%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P는 퍼센트 저항 강화 1.5 곱하기 역률 0.8 되고요. 지상이니까 더하기 Q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4 곱하기 사인의 값은 코사인이 0.8이면 0.6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3.6%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1차 전압이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가 60Hz인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격 220V 10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1차 측의 입력은 얼마인가? 단 역률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 1차 측은 6600V이고요. 변압기 2차 측은 220V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하의 전류, 2차 측 전류는 10A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1차 측에 대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입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변압기에서 손실이 없다면 1차 측 입력이나 2차 측의 출력이 어때요? 같겠죠, 그죠? 변압기에 손실이 없다면 1차 측의 전력이나 2차 측의 전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 측의 전력을 구해보면 V2, I2, 코사인 세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차 측 220 곱하기 전류 10A 곱하기 역률 1 하게 되면 얘가 2200
와트가 되고요. 킬로와트 단위로 하게 되면 2.2 킬로와트가 되겠네요. 즉 변압기에 손실이 없을 때 1차 측과 2차 측은 같기 때문에 1차 측의 입력도 2.2 킬로와트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떤 주상 변압기가 5분의 4 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고 한다. 전부하에 있어 철선과 동선의 B는 약 얼마인가?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이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철선은 PI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동선은 M제곱 PC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M은 부하율 뜻하는 거고 PC는 전부하에서의 동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하율 M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P, C분의 PI다 라고 쓸 수 있겠죠. M 제곱은 PC분의 PI. 그럼 M 제곱이 뭐예요? 5분의 4의 제곱이죠. 부하율이 5분의 4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4의 제곱. 그럼 얘는 25분의 16 되겠죠. 그럼 전부하 동선분의 철선의 B는 25분의 16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철선분의 전부하 동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의 역수가 되겠죠. 16분의 25. 요것을 계산해 보면 1.56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제동건선의 주요 작용은 이 제동건선의 주 목적은 난조 방지입니다. 이 난조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발전기의 회전수가 동기속도 주변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건선을 설치합니다. 또한 제동건선은 이 난조 방지뿐만 아니라 동기전동기에서 기동 토크의 발생, 불평형 부하 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송전선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 방지 및 안정도 향상에 이 제동건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제동건선의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은 난조 방지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